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시스템을 개발한 영유아 교육 디자인 연구소 대표 라디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꾸준히 녹화본을 올려서 2월부터 계속 한 달에 2번 정도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관찰일지라는 것은요. 한 번에 알 수 있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두세 시간을 계속 하기보다 30분씩 쪼개서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서 강의를 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항상 그동안 사이트 소개며 이런 것도 했는데 사이트 관련된 거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오늘은 평가제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계속 뒤져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부하는 거는 관찰일지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관찰일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니까 요 정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무료 강의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계속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0명, 170명 되는 단톡방이다 보니까 그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알람이 뜨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귀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알람을 좀 무음으로 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긴 한데 알람이 뜨시니까 좀 귀찮으셔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전에 녹화본이 궁금하시면 공지사항에 쪼르륵 있어요. 그래서 고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궁금하셨죠? 평가제 A 관찰일지 여기 있습니다. 레벨을 1 부터 정말, 정말 간단하게 1 부터 그래도 레벨 4 까지 한번 나눠 봤어요. 제가 관찰일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지만 선생님들한테 평가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건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냥 부탁을 하셔서 하는 거지 제 업무 이상의 것이라서 잘 코칭은 해 드리진 않지만 그 선생님의 처해 있는 역량에 따라서 관찰일지에 이렇게 적으세요 해서 다 모두 A를 평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 유튜브나 강의를 들으면 표본된 양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평가제 A 관찰일지를 샘플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관찰일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의 역할로도 중요하지만 관찰일지라는 양식, 작성, 요 문서 하나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레벨 1 부터 4 까지 한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나는 레벨 몇이지? 우리 원은 레벨 몇이지?" 한번 테스트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관찰일지는요. 통합 지표가 생기면서 지표가 분리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오래 운영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전에는요. 관찰일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보육일지가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보육일지는 굉장히 간소해졌어요. 보육일지는 한 달 평정이죠. 근데 관찰일지는 어떻게? 문서로 따로 분리하고 관리하고 학부모님하고 상담도 연계했는지 변화 과정을 기록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표가 평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표가 구체적으로 평정이 되지만 딱 2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기록을 본다는 건 문서를 본다는 거예요. 자, 문서를 봤을 때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한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 관찰을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 자료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주기적이란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3월 23일 날 적었다고 4월 달은 4월 1일 날 적는 건 주기적이라고 우리가 판별하기 힘들죠. 항상 선생님이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작성해야 아이들의 관찰하는 행위와 결과가 더 객관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월 1회 이상 작성을 하면 돼요. 주기적으로. 자, 현장 평가월 기준 3월 이내에 실시 기록을 확인하는데 제가 봐서는요. 요 밑에 내용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면 3 개월이든 아니든 아이가 다니면 다 관찰일지에 적어야죠. 그죠? 이 아이가 2 달을 다니든 앞으로 이 아이는 2 달밖에 안 다니겠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는 2 달밖에 안 다녔네. 관찰일지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선 처음에는 관찰 일지를 적는데 이 아이가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2달밖에 생활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아이 2달 다녀요." 이런 거 계획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의 관찰 일지는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컨설팅 가면 "아 이 아이는 1달밖에 안 다녔어요." "왜 1달밖에 안 다녔어요?" "아 저기 중국에 들어갔다 나오느라고요." "그래도 1달이라도 있어야죠. 다시 재복귀할 거잖아요." 라고 해서 코칭을 해 드리는데 그래서 뭐 3 개월 이내 실시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아직 입학한 지 입소한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하더라도 적응 일지라는 걸 적고 반드시 아이는 관찰 기록을 해야 되니까 모든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월 1 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월 1회 이상이에요. 그럼 최소 언제? 월 1 회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월 1 회는 하시는데 자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월 1회 적는 걸요. 표준교육과정 6개 영역을 골고루 들어가야 되나요? 했을 때 모든 행동을 관찰해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하는데요. 특정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이거를 포함해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럼 나누어도 되고 포함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구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표준교육 과정 영역 안에 한 가지 영역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1 번이고요. 두 번째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발달 변화 정도를 총평이에요. 아까 관찰 일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건 월 1회 따로 계속 누적해서 적는 거고 이거는 별개로 연 2회 최소 연 2회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 학기 때 평가제를 받는다면 작년 2 학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는 7 월이 아니라 8 월에 연 1 회를 해서 지금 안 했는데 하면요. 그냥 미리 당겨서 하세요.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 4회 하는 기관도 많거든요. 당겨서 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 2 회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다. 근데 여기에선요.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입소 6 개월 이상 경과한 아이들 왜? 6 개월 이상은 되어야 1 학기 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지금 내가 개원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6 개월이 안 됐다면 모든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한번 하시고요. 근데 내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22 년도에 입소한 아이들이 6 개월이 안 지났다. 그럼 얘들 안 해도 되나? 그럼 모험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작년 것도 한번 같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평가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서류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레벨 1 부터 정말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관찰 일지는 월 1 회예요, 월 1 회. 주기적으로 그 위에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월 1회 주기적으로. 자, 두 번째 총평. 총평인데 발달 특성과 변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내용을 적는데 2 회. 2회 이상 기록하래요. 그런데 영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표준 보육 과정이 6개 영역일 수도 있고 5개 영역일 수도 있겠죠, 유아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요 2 개를 평정해요. 2 개. 자, 이제부터 제가 정리하면 관찰 일지는 월 1 회 기록 주기적으로 최소예요. 월 2회 하셔도 상관없어요. 월 2회 하는 기관도 꽤 많아요. 자, 발달 변화 총평은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연 2회를 기록하라고 요 2 개를 평가합니다. 그럼 최소 월 1회 기록 관찰 일지예요. 영역이 상관없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영역 구분 없이 어떻게 적으라고 했죠? 일상생활하고 놀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일상생활하고 놀이가 잘 생각해 보면요. 기본 생활하고 신체 영역하고 다른 영역이 들어가야 2 개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구분해서 노나요? 아니에요. 기본 생활을 하다가도 놀이가 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잘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본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식습관, 배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기본 생활 안에 영역이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다 들어가고 기본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영역에 상관없이 월 1회
놀이하고 일상이 있으면 되니까 영역에 상관없는 거예요. 영역 상관없이 월 1회 관찰일지를 작성하면 되고요. 방법. 어디 교육을 갔더니 일화기록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일화기록이라고 작성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세요? 서술형으로 쓰세요? 무조건 한글 파일로 작성하세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었어요.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월 1회 이상. 자, 그러면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까 일상생활하고 놀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다 일상생활하고 놀이예요. 그걸 분리해서 생활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도 딱히 없어요. 자, 그럼 내용은 3-4줄 적어요? 5-6줄 적어요? 1줄 적어요? 내용은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 관련된 평가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 지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기 보면요.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해서 일과 전반에 나타나는 행동을 기록하고 월 1회. 내용 뭐 적으세요? 몇 줄 적으세요? 일화 기록하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월 1회 이상 작성하는 관찰 일지 평가예요. 평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발달 변화 총평.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연이에 기록하라는데 그러면 영역을 나누어서 기록을 할까요? 아, 여기 보니까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연이에 기록하라 했으니까 꼭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야 될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이 다 들어가면 되죠. 그걸 나중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걸? 일상생활 놀이인데 표준 보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 잘 어울러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분량은요? 한 페이지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선생님이 매달 관찰하는 그 밑에 한 줄만 적으세요. 이런 분량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내용을 체크한다는 거 없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샘플을 보고 계속 설명을 들으면요. 그 샘플이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A를 맞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A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자, 레벨 1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원은 레벨이 몇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벨 1이에요. 자,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관찰 기록.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3월, 4월, 5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 좀 주기적으로 적었죠. 3월은 아마 적응일지 때문에 조금 늦게 적었을 거예요. 3월, 4월, 5월. 자, 여기에 관찰일지 안에 들어가는 월 1회 적는 내용은 뭐가 있다고 했죠? 일상생활하고 놀이. 그럼 읽어볼까요? 물감 색소를 넣어서 밀가루 풀 지퍼백을 담아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놀이는 들어가는데 일상생활이 뭐지? 손뼉을 치며 즐거움을 표현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지퍼백에 밀가루를 만져본다. 탐색하는 것도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 울며 자기 의사를 좀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작성해도 되는구나. 자, 이거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평가제 컨설팅을 하고 선생님이 어디 돌아다닌 자료가 아니라 이게 A 평정을 받은 거예요. 다양한 거 체크가 안 되고 요것만 A 평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요건 A로 평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3, 4, 5월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면 요렇게 하시면 레벨 1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찰 총평 연 2회 작성하는 거. 연 2회 작성하는 거를 레벨 1로 보실 거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레벨 1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런데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관찰일지 관련된 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거니까. 자, 레벨 1의 관찰 총평은요. 매달 요렇게 작성하고요. 그 밑에 1학기 총평을 요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한 줄로.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에 한 단락으로. 자, 그러면 관찰 총평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죠? 발달 변화. 그리고 표준 보육 과정 영역을 토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표준 보육 과정 영역에 기본 생활 습관도 있고 신체도 있고 한번 예술 영역 다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하기 좋아하고 즐기는 시간 주면 끈기 있게 하고 잘한다. 사회관계 영역일 수 있겠죠?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며 신체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 영역이겠죠. 여러 활동 중 노래 부르기 예술 영역이겠죠. 교사나 친구 율동을 보고 잘 따라한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기본 생활에도 들어가요. 반복되는 노래를 잘 따라 부르며 좋아한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는 의사소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운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가죠. 유월이 되자 여러 가지 생활을 스스로 하기 좋아하며 잘한다. 자, 여기는 발달 변화가 나왔죠. 학기 초에는 이랬는데 이제 6월 정도 되자 6월에 제가 요거를 작성했으니까 6월이 되자 여러 가지 생활을 이제 스스로 하며 좋아하길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인의 도움보다는 시간을 주면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요거는 사회관계 영역에 들어가겠죠. 언어도 다 의사소통. 뭐 6가지 영역이 조금 다 들어가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찰 총평 연 2회 작성하는데 1학기에 한 번 여기 안에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심플하게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월 1회 작성하는 거. 그럼 5월이 있고 6월이 있겠죠. 이거는 7월에 평가를 받았으니까 제가 6월 거 지우고 요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6월에 평가를 받았으니까 요 정도 그냥 1학기 총평하세요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벨 1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기관 간혹 있어요. 제가 이렇게 레벨 1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요. 정말 선생님이 관찰일지를 너무 힘들어하거나 연세가 좀 많으셔서 관찰일지 어떻게 적어야 되지? 어디 사이트에서 막 베껴서 적다가 큰일 날까 봐. 선생님 이 정도만 하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레벨 1이에요. 레벨 1. 다 평가제 A 평정이 됩니다. 자, 레벨 2예요. 2. 자, 이제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일화 기록을 쓰는데 관찰한 내용과 관찰 평가를 매달 쓰시더라고요. 요 관찰 평가 앞에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뒤에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 관찰 평가를 이렇게 일어난 행동들 혹은 선생님이 뭘 해줬다는 것들 여기 관찰 평가를 적더라고요. 이렇게 하셔도 A 평정이 됩니다. 아까처럼 하셔도 A 평정이 되고요. 지금처럼 관찰 평가를 더 추가로 하셔도 A 평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보다 이게 조금 더 낫겠죠. 왜? 객관적으로 기록은 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 주었지? 라는 선생님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죠? 자, 요렇게. 자, 이제 관찰 총평. 아까 제가 레벨 1에서는요. 관찰 일지 1회씩 적고 그 밑에 1학기 총평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레벨 2에서는 관찰 총평을 이제 영역을 좀 나누어서 적어요. 영역을 나누어서.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표준보육 과정 토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거 레벨 1 하셔도 되고요. 레벨 2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쩌면 초임 선생님들은 이 레벨 2의 관찰 총평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저처럼 조금 전문가고 원장님처럼 잘하시면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의사소통 영역이다, 사회관계 영역이다 정확히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초임 선생님은. 그러면 영역에 오히려 나누어서 평가를 작성하는 게 선생님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혹시 빠뜨리는 게 없는지 요걸 영역별로 작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레벨 2의 관찰 총평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 레벨 3이에요. 레벨 제가 레벨 우리 아이들 관찰일지 사이트를 레벨 3이라고 제가 매겼는데요. 이건 레벨 2는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레벨 3은 그냥 체크만 해서 요렇게 체크리스트만 해서 요렇게 한 편으로 나오고 관찰 기록 총평까지 하면 요 정도 내용은 레벨 3 정도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연탐구 영역도 그냥 한 줄이 아니라 탐구 과정 들기기 범주를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체크했죠. 거기에다 사진도 넣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월 1회 기록하는 관찰 일지에 레벨 3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레벨 3의 관찰 총평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기록한 거를 분석 구간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매달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고 구간 분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떠요. 그걸 이제 캡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거나 혹시 프린터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뭐 3 월부터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평가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오 이런 게 좋은 게 있었어요."라고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도 아이들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고 선생님이 작성한 총평이 그대로 불러 가지고 발달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레벨 3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레벨 4 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이 몇 정도 되시나요? 레벨 몇 정도 되시나요? 나는 우리 원 선생님들이 레벨 4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레벨 1 밖에 안 되네.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레벨을 나눠 놓은 이유는요. 모든 것들이 다 A 평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을 알고 '딱 요 정도만 지도해야지.'라고 해야지 너무 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높은 수준을 제안하면 힘들어서 안 하세요. 혹은 힘든데 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디서 베껴 오세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A 평점은 요 정도 되니까 이 선생님 할 수 있는 만큼 요 정도. 이 선생님은 잘하니까 요 정도. 원마다 양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 틀려도 상관없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자 레벨 4 예요. 관찰 일지. 월 2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월 2회 관찰 내용. 월 2회 횟수가 더 많아졌죠. 그죠? 월 2회 작성하고 관찰 평가 작성하고 지금 3, 4, 5, 6 월 달 요렇게 두 번씩 다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평가. 한 달, 한 달의 평가, 총평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보면 사진도 들어가요. 범주도 들어가고 언제 했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범주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고 내용까지. 그래서 해석은 평가는 이렇고 3 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5 월, 6월 두 달이네요. 두 달 동안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 총평은 어땠는지 요렇게까지도 관찰 일지를 적는 기관이 엄청 많아요. 요 정도는 제가 레벨 4 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이건 관찰 일지예요. 총평 아니에요, 총평. 그럼 총평은 어떻게 하냐? 여기 또 영화 관찰 일지예요, 레벨 4. 관찰 일지는 영역을 나누어서 월 2회 기록. 월 2회 여기 보면 아주 자주 기록을 했어요. 10 월도 하고 11 월도 하고. 한 영역을 두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을 두 번씩 하나의 영역, 두 개 영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한 영역을 두 번씩 했어요. 굉장히 자주 관찰을 했죠. 관찰하고 또 대화 수첩 자료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지 총평까지 기록을 하는 게 레벨 4 정도 되는 관찰 일지 작성하시는 선생님. 자, 여기는 요렇게 관찰 일과 기록도 하지만 여기는 일화 기록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요렇게 하시는 기관도 있어요. 요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제안해 드린 폼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이해하고 요 정도 하실 수 있을 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여기 계시는 중간 관리자급 선생님이 내가 눈이 높아져서 4 영역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벨 4 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런 영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걸 알고 '우리는 선생님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전부 다 A 평정이 되는 겁니다. 자 관찰 총평은 어떻게 했냐. 연 2회 발달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차 총평 3, 4, 5 월을 작성하고 2차 총평 여기는 연 4회를 했네요. 그래서 1 학기 부모 상담도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걸 넣어 주고요. 3차 총평, 4차 총평, 2 학기 부모 상담 4차 총평까지 안 했나 봐요 여기. 그죠? 해서 전체적인 연간 발달 변화는 어땠는지 정말 꼼꼼히 작성하시죠. 그죠? 요게 한 레벨 4 정도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도 작성 많이 하세요. 레벨 3은 아까 그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서 그 구강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레벨 2 에서 이거였죠. 영역을 나누었는데 그거를 학부모님 상담하고 연계해서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땠는지 요렇게 한 장으로 하시는 부분도 레벨 4 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영역도 나누고 학부모님 상담도 연계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 관련된 전체적인 발달 변화 뭐가 일어났는지 까지 작성하는 거. 자, 우리가 연 이후의 발달 변화를 체크하는 이유는 뚜렷해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 잘 성장하는지 혹은 이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이 뛰어나는지를 학부모님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총평을 영역을 나누어서 부모님한테 발달, 평가서, 보고서 해서 아예 가정으로 보내는 기관도 있어요. 요런 게 제가 생각하는 4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레벨은 몇이세요? 몇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 원의 레벨은 몇일까요? 자, 여기 1 레벨부터 4 레벨까지 있어요. 전부 다 A예요, A. 그런데 지금 이 무료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레벨은 어느 수준일까요? 답 주실 분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모든 것이 A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원에 맞는 것, 좀 더 쉬운 것. 오, 답 주셨네요. 따로따로 기록을 해야죠. 자, 관찰 일지 안에 밑에 하단에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다 따로따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지 속에 총평을 함께 적는 거 제가 앞에 방법을 하나 더 2 레벨이세요?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요. 관찰 총평을 1 레벨은 요렇게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자, 1 레벨. 자, 여기가 1 레벨이에요. 관찰 일지를 월 1에 작성하고 총평은요. 일지 밑에다 1 학기 총평 요렇게 해도 돼요. 이래도 A 맞아요. 맞았어요, 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거 1 레벨. 요 정도는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네네. 그죠? 그런데 이 레벨은 평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관찰 내용을 적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내가 어떤 지도를 해 줬는지 평가가 들어가고 총평은 이제 영역을 나눠서 따로 문서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3 레벨은 최소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체크하시고 총평까지 기록해서 문서화 되는 이렇게 발달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3 레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 레벨은 인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주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해석 및 평가와 총평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요렇게. 그런데 전부 다 A 평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지도해 드리고 다 A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선생님들의 레벨은 자, 2 레벨 나왔어요. 4 레벨 있나요? 4 레벨? 4 레벨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사라면 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최소 몇 레벨은 돼야 될까요? 평가제가 중요해서 관찰일지는 하지만 정말 평가제 때문에 적으신 선생님도 30%는 되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평가제도 평정 안 한다면 관찰조차도 안 하시는 선생님 많을 텐데 왜 관찰을 평가제 의무상으로 넣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근데 진짜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객관적으로 몇 레벨이 돼야 될까요? 1 레벨부터 4 레벨까지 정말 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해서 교사로서 지도란 걸 하고 지원이란 걸 해 주려면 몇 레벨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몇 레벨일까요? 누군가 답을 남겨 주시겠죠? 몇 레벨일까요? 답 없는데. 3 레벨이요? 에이, 3 레벨 많이 높고요. 저 같은 경우 2 레벨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레벨이 뭐였냐면요. 맞아요. 2 레벨 이상. 1 레벨은 그냥 선생님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제 때문에. 자, 2 레벨은 최소한 뭐냐면 관찰을 하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이 해석이란 걸 했어요. 평가를 작성하고. 그리고 총평을 적을 때 좀 영역을 나누어서 골고루 이 아이가 이 영역에 소속되는 행동을 하는구나를 작성하면서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2 레벨 이상은 선생님이라면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지만 전부 다 A 평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자신은 2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의 레벨 목표는 달라져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강의를 진행할 때요. 최상단에 있는 모범되는 답안도 보여드려요.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내 수준에 맞는 걸 알고 저기가 최상의 목표구나. 그럼 저거까지 가는 것이 맞는 길이구나를 아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몇 레벨일까요? 목표는 4 레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작성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2 레벨로 작성하고
3 레벨은 조금 더 간단히 쉬운 도구를 작성하다 보면 욕심이란 게 생길 거예요. 최소 3 레벨 이상까지는 조금 끌어올리시는 게 반드시 어린이집 교사라면 능력 있는 영유아 전문가라고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건요. 인제 우리 아이들이라는 관찰 일지 사이트를 개발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7분 안에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였는데요. 이 개발자로서 관찰 일지 교육을 선생님이 진짜 왜 관찰을 하는지, 왜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지를 계속해서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 월부터 꾸준히 들으신 분은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평가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앞에 무료 내용들 보시면 총평 작성하기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쪼개서 제가 30분 분량으로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현재 선생님들이 요 안에 작성하는 게 관찰 일지를 표준보육 과정 토대로 했는데 이제 제가 하반기에 어떤 투자를 받아서 지금 개발하냐면 어차피 이렇게 작성하는 거 부모님하고 상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 발달 변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원장님들이 "아 교사를 쪼끔 관리할 수 있는 탭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관리 탭이랑 부모님께서 언제든지 와서 상담 기간에 온라인으로 좀 상담할 수 있는 탭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 부분까지 완벽하게 되면 지금 회원으로 지금 이용하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여기 오신 분도 계신데 그분을 우선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드릴까 해요. 그리고 평가제는요. 평가제 때문에 관찰일지는 평가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거 꼭 원장님도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고요. A 레벨부터 1 레벨부터 4 레벨까지 전부 다 A 평정입니다. 우린 선생님의 능력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오늘은 30분 잘 지켰네요. 항상 이거 녹화본요. 제가 유튜브 거기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동할 때 요즘은 다른 강의보다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듣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궁금한 거 저희 단톡방 거기 항상 무료 강의 공지를 거기밖에 좀 잘 안 하긴 해요. 사이트에도 공지하지만 무료 강의를 진행할 때 인원수를 또 모아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항상 그 안에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고쪽에서 확인하시고 공지사항에서 무료 강의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무료 강의 퀄리티 엄청나죠. 그리고요. 만약에 요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기관에 맞게 그 관찰일지 컨설팅을 해 드리니까 요청하시고 정말 자신 있게 그 무료 강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관찰일지 강의를 제일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일지 를 개발했거든요. 관찰 일지를 스마트하게 옮기는 걸로 개발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들으시고요. 무료 강의라서 요즘 질이 많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료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개발자로서 요 정도는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에 무료 강의도 많이 들으세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챗 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더운 여름 몸 챙기시고요.